안녕하세요. 조아름 선생님입니다. 수학이 재밌어지고 쉬워지는 수학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수학에 대한 궁금증이 가득한 수리와 하기가 함께합니다. 우리 두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수학날에 처음 왔는데요. 소감을 말해볼까요? 저는 수학을 좋아하는데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왔어요. 저는 수학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수학을 좀 못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수학을 자꾸만 공부하라고 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왔어요. 그렇군요. 수학은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서 자주 만나게 되어서 꼭 필요한 과목입니다. 이번 기회가 우리 두 친구들이 수학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얼마 전에도 수학적 계산이 필요한 순간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선생님도 함께 들어볼까요? 수리야, 내일 자전거 타고 공원에 놀러 갈래? 우와, 재밌겠다. 그런데 난 자전거가 없어. 괜찮아. 저기 있는 공유 전기 자전거를 타면 돼. 이용 요금표를 보니까 숫자가 많고 복잡해 보여. 어느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가장 싼 걸까? 1분당 가격도 다르고 기본 요금도 다 다르네.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서 우리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 말고도 우리 주변에 숫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 그렇지. 오늘도 편의점에 갔는데 1+1인 과자도 있고 2+1인 음료수도 있어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어. 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와 도형과 같은 수학적 정보를 자주 보고 이를 이용하여 많은 선택을 합니다. 수리력은 수, 도형과 같은 수학적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능력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수리와 하기가 어떤 공유 자전거를 선택할지 고민할 때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바로 수리력입니다. 선생님, 저희들도 수리력을 키우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두 친구 모두 수학을 배워왔으니까요. 그 내용을 떠올리면서 차근차근 공부하면 튼튼한 수리력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공유 자전거 요금부터 해결해 볼까요? 수리와 하기는 자전거를 몇 분 정도 이용할 계획인가요? 저는 30분이요. 저는 60분이요. 네. 그럼 수리부터 A 자전거를 선택했을 때 30분 이용 요금을 계산해 볼까요? 15분까지 기본 요금 1,500원이고 그 뒤로 저는 15분을 더 이용하니까 15분 곱하기 100원을 해서 1,500원을 더 내야겠네요. 그럼 합쳐서 3,000원이 나와요. 네, 이렇게 차근차근 계산하면 됩니다. 우리 수리 B와 C도 계산해 볼까요? B는 잠금 해제하는데 500원이 들고 그 뒤로 1분당 150원이니까 30분 곱하기 150원을 해서 4,500원. 그럼 합쳐서 1,000원이네요. C는 잠금 해제하는데 1,000원이 들고요. 추가로 30분 곱하기 80원은 2,400원. 그럼 모두 합쳐서 3,400원이에요. 이렇게 보니 A는 3,000원, B는 5,000원, C는 3,400원으로 우리 수리는 A 자전거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럼 하기의 경우는 어떤가요? 저도 계산해봤어요. 제 경우엔 C를 선택하는 게 제일 싸요. 그렇군요. 수리와 하기의 이용 요금을 비교해 보니 30분을 이용하는 우리 수리는 A 자전거를 선택하는 것이 저렴하고요. 60분을 이용하는 우리 하기는 C 자전거를 선택하는 것이 저렴하군요.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 가장 싼 자전거가 달라요. 이렇게 무작정 선택하면 안 되겠어요. 맞습니다. 수리와 하기가 한 것처럼 우리는 생활 속에서 수학적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산하면서 결정할 일이 많습니다. 이처럼 수리력은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능력이에요. 선생님, 수리력을 기르려면 수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면 되나요? 수계산이 수리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빠르고 정확한 계산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무작정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계산이 무엇인지 바르게 판단하고 그러면서 수를 유연하게 다루는 능력이 중요해요. 그럼 제가 수리력을 키우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죠? 그럼 먼저 수리와 하기의 수리력을 확인해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영상을 시청하는 친구들도 잠시 화면을 멈추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풀어보세요. 1번 문제를 푸는 것을 보니 일일이 다 계산을 하고 있네요. 계산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수리에게 사탕 46개가 있고요. 하기에게 사탕 18개가 있습니다. 그럼 두 친구가 가지고 있는 사탕의 개수의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46 빼기 18을 계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선생님이 두 친구에게 똑같이 사탕을 300개씩 더 주었어요. 그랬을 때 두 친구가 가지고 있는 사탕의 개수의 차이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똑같이 더해주었으니까 개수 차이는 그대로죠. 안 변해요. 그렇죠. 그럼 46 빼기 18의 계산 결과와 두 수에 똑같이 300씩을 더한 346 빼기 318의 계산 결과는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그 결과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럼 보기 3의 56 빼기 28도 그대로겠네요? 이번에는 46 빼기 18에서 10씩 더해준 거잖아요. 보기 2는 43 빼기 15인데 이건 46 빼기 18의 두 수가 똑같이 3씩 작아졌으니까 이것도 계산 결과는 그대로겠네요. 그렇죠. 뺄셈식의 두 수에 같은 수를 뺐으므로 계산 결과는 같답니다. 선생님, 사탕으로 계산하니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저랑 하기가 가진 사탕의 개수 차는 그대로예요. 맞아요.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하고 관련지어 생각하면 계산의 의미도 분명해지고 굳이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되지요. 지금 수리와 하기가 생각한 과정이 바로 수리력의 한 모습입니다. 1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지요. 그럼 우리가 찾은 방법을 조금 더 활용해 볼까요? 46 빼기 18에서 두 수에 각각 2를 더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48 빼기 20이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 친구들 46 빼기 18의 계산 결과와 48 빼기 20의 계산 결과는 같겠죠? 네, 똑같이 2를 더했으니까 당연히 같아요. 그렇죠. 그럼 48 빼기 20은 얼마인가요? 이건 쉬워요. 28이에요. 그럼 46 빼기 18도 28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46 빼기 18을 계산하려면 받아내림도 있고 계산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48 빼기 20은 계산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계산하기보다는 식을 바꾸어서 48 빼기 20으로 고쳐서 계산하는 것이 더 편하겠죠? 이처럼 어떤 식을 다른 식으로 바꾸면 계산이 편리해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식을 변경하거나 수를 바꾸는 능력도 바로 수리력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2번 문제는 어떻게 풀었는지 살펴볼까요? 저는 곱셈 계산을 했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 문제도 굳이 계산 안 해도 되는 것 같네요. 네, 이 문제에서는 900이 30 곱하기 30의 계산 결과와 같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맞아요. 그러니까 30보다 작은 28과 29를 곱한 건 당연히 30과 30의 곱보다 작겠네요. 이제 보니까 수리와 하기가 수를 다루는 능력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요. 수리력은 수학을 활용하여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나 수학 공부에 관한 여러분의 마음가짐이나 심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문지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10가지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것을 선택해 주세요. 영상을 시청하는 친구들도 잠시 화면을 멈추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수리와 하기는 설문을 끝냈나요? 네. 그럼 흥미에 해당하는 1번과 2번 질문에 하기는 무엇이라 답했나요? 저는 그렇다와 그렇다를 체크했어요. 그러면 하기는 8점이 되겠네요. 우리 수리는 몇 점인가요? 6점이에요. 그럼 결과표에서 6점과 8점 사이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두 친구 모두 보통 정도의 흥미가 있군요.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수학과 관련된 체험이나 탐구 활동에 참여해 봅시다. 또는 AI를 활용한 수학 어플도 좋고요. 재미있는 수학 보드게임도 좋답니다. 그 다음 자신감 문항 점수를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 두 친구 모두 수학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군요. 우리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쑥쑥 키워봅시다. 네, 좋아요. 5번과 6번 수학 불안에 관련된 문항을 살펴보니 수리는 4점, 하기는 3점이군요. 두 친구 모두 수학에 대한 불안이 낮은 편이군요. 현재의 습관이나 태도를 꾸준히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수학 불안이 높은데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친구들 누구나 실수를 한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우선 한 가지 정해진 정답이 있는 문제보다 다양한 답을 낼 수 있는 수학 문제를 해결해 보면서 불안을 낮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다음 가치인식 영역을 볼까요? 우리 수리와 하기는 7번과 8번 질문에 어떤 답을 했나요? 전 그렇다와 그렇다에 답했어요. 전 그렇다와 보통이다에 답했어요. 두 친구 모두 수학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군요. 이런 생각들이 수학 학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답니다. 우리 주변에서 수학에 관련된 상황은 무엇이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봅시다. 마지막으로 수학 학습 의욕 영역을 살펴보니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수리와 하기 모두 보통의 수학 학습 의욕을 가지고 있군요. 수학 학습 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 원인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스스로 수학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친구들 모두 수리와 하기처럼 자신의 결과를 확인하고 수학에 대한 여러분들의 심리를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더 나아지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와 도형과 같은 수학적 정보를 자주 보고 이를 활용하려 많은 선택을 합니다. 수리력은 수, 도형과 같은 수학적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능력입니다. 수리력을 키우는 방법으로는 수학적 정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여 생활 속 문제 해결하기, 문제 상황에 맞게 수식을 바꾸거나 수를 유연하게 사용하기, 자신의 수학 합숙 심리를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가 있습니다. 웰컴 투 수학나라.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리와 하기 다음 시간에 봐요. 감사합니다. 두 명이 순서를 정하고 번갈아 가면서 주사위 한 개를 던집니다. A가 3이 나왔다면 9개의 빈칸 가운데 한 곳에 점 3개를 찍습니다. B 차례에서 4가 나왔다면 점 4개를 찍습니다. 한 칸에는 최대 6개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주사위에 나온 수는 전부 한 칸에 모두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A가 이미 점 3개를 찍어 놓은 칸에 B가 4개를 찍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이 7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B는 다른 빈칸에 점 4개를 찍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번갈아 가며 주사위의 수만큼 점을 찍습니다. A가 점을 찍은 칸에 B가 추가해서 찍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수가 6개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칸에 점 6개를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 가로 3칸 또는 세로 3칸, 대각선 3칸이 모두 6개씩 점이 채워집니다. 빙고처럼 3칸을 완성시킨 사람이 승리합니다.